혹시 궁금해요? 조합장 선거? 그걸 어떻게... 아유, 경희 씨 반갑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또 경희 씨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저 평소에 팬이어가지고 이렇게 촬영 때문에 만났지만은요. 진짜 오늘은 촬영보다는 정말 제 연예인을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유, 뭐 또 우리가 같이 방송하는 처지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네. 듣기로는 네.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투표를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사실 조합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반장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녀회장 선거 뭐 여러 가지 선거를 해봤지만 이 조합장 선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궁금했는데 오늘 선배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배워갈 것 같아요. 자, 조합장 선거가 뭔지 네. 굉장히 궁금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때때 되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합장 선거는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네. 경희 씨 만나서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진짜 저도 뭐 TV나 아니면은 뭐 라디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런 선거가 있다라는 거는 많이 듣고 또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거를 듣기만 했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알고 있는 거는 네. 신기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합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반상을 해도 뭐 동네에서 다 반장하고 다 해가지고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근데 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요. 네. 4년마다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선거인데 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냥 조합에서 알아서 치르면 되는데 왜 선관위에 위탁을 받았느냐? 과거 선거 과정이요. 돈 선거, 또 금품 선거로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애매한 게 사실 그 정도로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면은 조합장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활동 영역이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조금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조합장은 어떤 권한을 갖냐면요. 네. 조합의 대표로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고 또 예금, 대출 등 중요한 그 경제 사업권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네.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갖거든요.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 조합장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더욱더 깨끗한 선거 또 공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오늘 열심히 홍보하고 또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월 8일 조합원이 투표할 수가 있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이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알고 또 주의할 것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이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고 조심하면 좋을까요, 선배님? 조합장 선거는요. 지역 경제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법 금품 수수와 기부 행위 금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선거에 있어서 사실 불법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후보자분들하고 또 조합원인 저 역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네. 작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요. 네.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 행위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는 후보자와 조합원들 모두 다 서로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같은 거 예. 진짜 싫어하는데. 문제 나갑니다. 네. 조합장이 자신의 모친상에 부의금으로 10만 원을 준 조합원의 결혼식에 네. 담례로 똑같이 축의금을 10만 원을 준다면 위법일까요? 아니면 적법한 걸까요? 아유, 선배님.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기부 앤 테이크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일단 기부 앤 테이크.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네. 공직 사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 답을 말하자면 위법입니다. 10만 원에 가서 10만 원을 줬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지역 내 조합원들이 있는 노인정에 음료수를 사서 방문하는 행위는 위반 행위일까요? 돈은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는 음료수 정도 요렇게 너무 좋으신 분이실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은 투표하죠, 이분께.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정이 있는 사회. 아우, 그렇죠? 그럼요. 노인정을 방문하는데 사람 냄새 나고. 음료수를 가지고 왔어. 아우, 그러니까는요. 옛날 감성. 근데 경혜 씨, 네네. 주지도 받지도 말자. 정답은 위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사람도 처벌받는 이 금품 수수와 기부 행위는 네.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마음속에 꼭 저장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고.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 선거관리위원회. 되게 똑똑하시네요. 오, 맞아요? 네. 신고하면 또 포상금이 최대 3억까지 수령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야, 정말 이번 선거에서 뭐 후보자분들 그리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선거에 진짜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권자들은 이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어떤 후보자분들의 정책이 좋은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궁금해요. 조합장 선거. 알면 알수록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선배님,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거예요? 이번에는 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국민분들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 유세도 하고 벽보도 붙여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쵸. 조합장 선거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선거운동 기간, 이번 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투표가 언제였죠? 3월 8일이잖아요. 그 네. 전날까지 후보자 본인만이 또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발송,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는 후보자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를 통해서 후보자 정보나 정책을 알 수가 있죠. 항상 이게 선거 기간 되면은 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발송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봤던 사례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유세를 해서 조금 잘못된 사례, 뭐 주의할 점 이런 거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 후보자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직접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는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주무시고 계실 때잖아요. 그럼요. 잘 때 전화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실 거예요. 뽑으려고 하다가도 그렇게 전화하는 분은 안 뽑죠. 아유, 밤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음성, 그다음에 화상, 동영상은 전송할 수가 없고요. 전화와 마찬가지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입니다. 시간을 좀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보내야 되는 것과 보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후보자라면은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한정적이다 그 보니까 유권자는 한정적이죠. 1대1로 딱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표를 호소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잘 제발 들어주세요. 함께 좀 주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한 표를 부탁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연속적으로 2집 이상을 방문하는 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2집 이상 방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어로 하면 two house in a row. wrong. 예. 알아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우리 다 잉글리시 되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뭐 구제 중인 경우, 그리고 집에까지는 굳이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뭐 얘기하는 경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요? 근데 또 은밀한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서 부재 중이거나 문 밖이라고 해도 안 돼요. 조합원들이 먼저 후보자들이 올바르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현명하게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선거법 위반 사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혹시 뭐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뭔가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봤고요. 또 후보자가 상대 후보를 뭐 비방했거나 이런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조금 문제가 됐던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럼요. 뉴스도 많이 보시나 봐요. 저 조합원이잖아요, 선배님. 그렇구나. 네. 자,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정 사실을 두고 거짓을 얘기하는 경우 바로 허위 사실 공표가 되겠고요. 또 특정 사실을 두고 헐뜯는 것은 바로 비방. 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비방의 경우에는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비방은요 안 됩니다. 허위 사실도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조합장 선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오, 캠페인 같겠죠? 조합장 후보 같은데요? 한 4년 뒤에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 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자, 3월 8일 선거를 앞두고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경윤 씨 같은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선배님, 그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 친척 언니가 사실 그 안성에 있는 농협 조합원이거든요. 집안이 다 이렇게 좀 조합원. 그럼요. 예. 조합장이 없어서 문제지 조합원들은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사실 조합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는데 해당 농협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다행이다. 네.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요,
통합 선거인 명부라고 해서 투표할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명부를 전산으로 작성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안성에 있는 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안성시 통합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다면 안성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가까운 데 가서 투표를 하면 되니까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은 투표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위치 같은 거는 미리 안내가 되겠죠? 아니 우리 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보면 집으로 우편이 날아오잖아요. 네. 내가 어디 가서 하면 되는지 이런 거. 예. 우편으로 투표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데요. 네. 투표 안내문에서 투표소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전국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가까운 위치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거, 네.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물도 준비물 있죠.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지. 그럼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고요. 네. 투표소에 가셔서 용지를 받으신 후에 한 후보자에게 정확히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선거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진짜 나의 표를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효표가 되는 경우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배님 진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뭐 언제? 제가 이게 후보자 꼭 찍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찍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투표용지 한 장이 더 필요한데 이런 거 가능한가요? 아니 뭐 이게 화이트 같은 거 좀 지우면 안 돼요? 제 마음은 주고 싶어요. 예. 근데 절대로 안 돼요. 안 줘요? 잘못 기표한 건 네. 경윤 씨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그리고 SNS 게시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인증샷 절대 금지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보너스. 네. 제가 투표용지 5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유익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사례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긴 제대로 찍었어요. 6번 후보 금강산에게는. 근데 5번 계룡산 후보에도 이렇게 뭐가 묻어 있어요. 인주가 좀 묻어 있거든요. 이게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선배님, 제 생각에는 무효표일 것 같아요. 무효표. 네. 왜요? 왜냐면은 어쨌든 2명의 후보자에게 묻어 있으니까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정답은요. 유효표예요. 괜찮은 거예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인주로 그냥 더럽혀진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 좀 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도장은 요 도장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함으로 도장이 제대로 찍힌 이 후보자에게로 한 표가 전달이 됩니다. 야, 자,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건 도장이 또 반만 찍혔네요. 좀 힘을 덜 줬나 봐요. 이건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거는 유효표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4번 도봉산 후보에게 명확하게 찍혀져 있기는 하니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사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 거 바로 유효표 맞습니다. 네, 반만 찍혀도. 네. 자, 다음 세 번째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개인 도장을 찍었어요. 어떤 표로 인정될까요? 이거는 무효죠, 선배님. 네. 공식적인 도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표소 내부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도장 또는 지문을 활용했을 경우 무효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례로 가겠습니다. 후보란 정가운데 찍힌 도장은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분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표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두 후보자 안에 걸쳐서 기표했을 경우에는 무효표. 네, 의사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 지금 3번 찍혔거든요. 2번 이상 찍혀져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후보자에게 찍은 게 아니라 어쨌든 한 후보자에게만 찍혀져 있으니까는 요거는 유효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3번 표현한 거예요. 예.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입니다. 네. 알쏭달쏭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니까는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릴 얘기는 다 했는데요. 예. 사실 저는 이 조합장 선거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도 많았고 몰랐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선배님께 제대로 배워서 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요, 좀 돈 선거 또 불법 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자, 조합원 모두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요. 또 이번만큼은 불법 선거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디 볼까요? 여기 보고 네. 깨끗한 조합장 선거 약속해 한번 외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깨끗한 조합장 선거 약속해요.